아시아 최대 나이트클럽으로 유명하던 이태원 캐피털 호텔이 3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다는 몬드리안 서울로 탈바꿈했는데요. 건물 골조만 빼고 다 바뀌었다는 그곳,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또남 남자 또또남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당시 국제 방문객 수요를 위해 이태원에 삼성급 캐피탈 호텔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한때 고 이주일 씨가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이 위치하기도 했던 호텔은 세월이 흘러 몰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중견기업 요진건설에서 1,400억 원을 주고 호텔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2년 동안의 리모델링을 거쳐 18개 층 296개 객실을 갖춘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화가 몬드리안이 생각나는 호텔 몬드리안은 글로벌 호텔 체인인 아코르가 미국의 SB그룹과 제휴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코르 내에서는 그랜드 머큐어, 풀만 등과 함께 프리미엄급 브랜드입니다. 몬드리안은 무엇보다 호텔 자체가 가진 컨셉에서 다른 호텔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 투숙객이나 호캉스 쪽뿐만 아니고 주변 이태원 한남동 주민이나 외부 방문객까지 호텔의 잠재적 고객으로 타겟팅했기 때문이죠. 특히 동양 최대 나이트가 있던 지하 아케이드엔 대형 큐레이션 서점인 아크앤북이나 띵글스토어, 태극당 같은 부담없는 생활 브랜드들을 입점시켜 누구나 부담없이 호텔을 방문하고 약속이 있을 땐 몬드리안에서 만나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기획했다고 하죠. 사실 웅장한 5성급 호텔은 투숙객이 아니면 왠지 한번 들어가 보기도 부담되고 눈치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몬드리안 호텔은 그와 같은 심리적 벽을 없애고자 로비부터 여느 5성급 호텔과 다르게 공간이 기획되었습니다. 2층까지 천장을 터서 높고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호텔 로비는 분명 고급스럽고 힙하지만 다소 친근한 느낌도 있는데요. 잘 꾸며놓은 쇼핑몰 로비 같은 느낌도 들죠. 투숙객을 위한 공간인 체크인 카운터는 2층으로 옮겨갔고요. 대신 1층은 온전히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편히 앉아서 쉴 만한 원형 의자가 있고요. 그 위쪽엔 특이한 설치 예술도 눈에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몬드리안 호텔의 대표 포토존인 가드닝 홀이 나옵니다. 선인장과 나무, 그네 장식 등이 돋보이는 이곳은 동화에서 나오는 숲 같기도 한 몽환적이면서 이색적인 공간인데요. 몬드리안에 가면 누구나 사진 한 장씩 꼭 찍는 곳이죠. 숲 가운데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하루 2팀 사전 예약을 받아 애프터눈 티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태원 치고 너무 아기자기한 모습에 놀라셨다면 로비 우측에 위치한 로비 라운지 블라인드 스팟에서 우리가 아는 이태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층 높이의 대형 LED 미디어 아트와 흘러나오는 비트까지 정말 이태원다운 모습인데요. 보통의 호텔 로비 라운지 같이 무겁고 중후한 분위기가 아닌 누구나 편하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호텔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무지갯빛 프리즘이 생각나는 에스컬레이터는 방문객이 로비를 통해 바로 지하 아케이드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이외에도 아케이드는 호텔 외부에 별도 출입구가 있어 호텔을 통하지 않고서도 들어갈 수 있죠. 이외에도 1층과 2층엔 호텔이 아닌 마치 몰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같은 흥미로운 맛집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1층에 일식당 타카와 수제 맥주샵 아톰 브루어리, 그리고 2층에 SMT 차이나룸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세 곳은 모두 호텔과 관련이 없는 외부 점포가 호텔에 입점만 한 형태인데요. 먼저 1층에 위치한 타카는 한우를 사용한 스키야키를 메인으로 하는 코스 요리 전문점입니다. 그나마 저렴한 런치 코스도 인당 72,000원이니 착한 가격은 아닌데요. 에피타이저와 샐러드, 약간의 생선회와 솥밥, 튀김, 스키야키 디저트까지 알찬 일식 코스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스키야키 맛집이라고 해서 스키야키를 기대했는데 스키야키가 메인이 아닌 코스의 한 부분일 뿐이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가성비도 구성 대비 아쉽다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엔 가격도 인상이 되었네요. 타카 옆에는 입구에 강렬한 붉은색 의자가 유명한 수제 맥주집 아톰 브루어리가 있고요. 2층에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해 유명한 SMT 차이나룸이 있습니다. 개별된 룸을 갖춘 이곳은 호텔 주변 이태원 한남동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특히 점심엔 코스 요리를 치고 괜찮은 가격이어서 호텔 투숙하시면서도 한 번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시금업장 5군데가 있는데요. 로비라운지 블라인드 스팟은 영상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렸고 그 옆에 호텔에서 유일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직영 시금업장인 클레오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지중해식 컨셉의 레스토랑인 만큼 밝고 캐주얼한 분위기인데요. 특히 호텔에 투숙을 하시면 조식을 이곳에서 먹게 되죠. 조식은 뷔페가 아닌 단품으로 제공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단품 조식의 경우 가성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파카야티 서울같이 단품 조식임에도 먹으면서 돈이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는 반면 몬드리안의 조식은 이 돈 내고 먹을 바엔
옆에 커피빈 가서 커피에 크루아상 하나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조식이었습니다. 1층 블라인드 스팟이 카페 느낌이었다면 2층의 럼퍼스룸은 바 느낌의 공간인데요. 다소 조용한 분위기에서 칵테일 한잔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안쪽 유리로 된 모서리 공간은 창밖 나무가 운치있게 보여 인스타, 포토존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꼭대기 19층 높이의 루프탑에는 프리빌리지 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콕 루프탑 바가 생각나는 야외 원형 테이블이 눈에 띄는데요. 원래 캐피탈 호텔에서 냉각기가 있던 곳인데 냉각기 구조만 남기고 리모델링을 해서 멋진 테이블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아늑한 아지트 느낌이 나는 내부 공간도 기존 공조실로 쓰이던 곳을 리모델링했다고 하네요. 멀리 남산이 보이는 전망과 프라이빗한 이글루 공간까지 서울에서 본 야외 루프탑 바 중에서는 가장 이색적인 바가 아닐까 싶네요. 몬드리안 서울의 트렌디한 모습은 시금업장을 넘어 부대시설까지 이어집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 수영장은 적어도 트렌디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인데요. 피트니스는 지하에 위치해 있음에도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수영장 덕분에 전혀 답답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운동 부위별로 섹션을 나누고 테크노짐 기구를 배치해 운동 동선이 편해지는 장점이 있기도 하네요. 전반적으로 넓고 밝으면서 기구도 잘 갖추어져 있는 훌륭한 피트니스였습니다. 수영장은 기둥과 천장에 LED 장식이 번갈아가며 있고 대형 스크린까지 갖추고 있어 몽환적이면서 깔끔한 수영장입니다. 양쪽으로 선베드가 위치해 있고 중간엔 자쿠지도 준비되어 있네요. 수영장 수심이 한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형태인데 레인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깊이감도 좋아 수영하기에는 좋았습니다. 특히 수영장과 헬스장에는 보스의 사운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공간적인 면뿐만 아니고 청각적인 부분까지 만족시켜주는 수영장과 피트니스였습니다. 사실 실내 수영장보다 핫한 곳이 몬드리안의 야외 수영장인데요. 외벽을 투명하게 마감하여 열대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곳이죠. 이곳 역시 인스타용 포토존 성지였는데 계절이 계절인지라 운영을 하지 않아 다녀오지 못해 참 아쉽네요. 지금까지 몬드리안의 핫하고 핫한 부대시설과 시금업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객실을 둘러보겠습니다. 로비를 호텔 방문객에게 양보한 대신 체크인 카운터는 호텔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신 1층 못지않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역시 전래동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꾸몄다는 4개의 천장 원형 디자인과 그네 등이 꾸며져 있고요. 카운터 옆에는 선녀를 그리워하며 울다 닭이 되었다는 나무꾼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자체는 작고 심플한 모습이네요. 5층에서 18층에 위치하고 있는 객실은 총 3종류의 일반 객실과 4종류의 스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먼저 보실 3종류의 일반 객실은 사실상 같은 객실인데요. 대신 객실이 위치한 층수나 별도 시금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차이만 있습니다. 5성 호텔 좀 다녀봤던 분들이라면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놀라실 텐데요. 아무리 기본 객실이어도 이 정도 크기의 작은 객실은 기대하지 않으셨을 테죠. 22제곱미터의 일반 객실은 크기만 보자면 비즈니스 호텔급의 작은 모습입니다. 처음 요진 건설이 캐피탈 호텔을 인수했을 때 건물을 부수고 신축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입지상 용적률이 높게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호텔 객실도 기존 캐피탈 호텔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작은 객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 침실 자체는 크게 작다는 느낌은 아닌데 욕실이 5성급 호텔치고 정말 작은데요. 일단 공간이 없어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고 안쪽에 샤워부스와 화장실만 겨우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대신 객실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면서 모던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밝은 갈색과 회색 두 가지 색깔로 통일감 있어 정돈된 느낌인데다가 가구와 벽에 걸린 그림이 모던한 느낌까지 더해주고 있죠. 객실 안쪽에 파란 예쁜 장 안에 미니바와 냉장고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옷장과 짐을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료는 네스프레소 캡슐커피와 3종류의 차가 있네요. 객실 전망은 남산을 바라보는 북쪽 전망과 그 용산 미군기지를 바라보는 남쪽 전망으로 나뉩니다. 그럼 당연히 남산 전망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남산보다 앞에 있는 아파트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향이어서 채광도 좋지 않고요. 그나마 밤에 더 운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쪽 전망 역시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호텔 고층부는 앞에 막히는 것 없이 탁 트인 전망입니다. 게다가 아주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남쪽 전망 객실 크기가 살짝 더 큽니다. 입구 쪽 옷장을 보시면 그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워낙 객실이 좁다 보니 이 정도 공간 차이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네요. 여러모로 저는 남쪽 전망 객실이 더 낫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전망에 있어서는 양쪽 다 훌륭한 전망은 아니어서 전망이 중요하다면 몬드리안 자체가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욕실 어메니티는 CL이라는 생소한 브랜드의 제품인데 생각보다 향이 좋고 용량도 커서 챙겨서 잘 썼고요. 슬리퍼는 새겨진 호텔 로고가 예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5성급 호텔치고 객실이 너무 좁아 보면서도 답답하실 분들을 위해 보다 큰 객실인 스위트 객실 또한 소개해드릴 텐데요. 몬드리안 서울은 총 4종류의 스위트가 있습니다. 코너 스위트 하면 코너에 위치해 양쪽 전망이 파노라마 같이 보이는 걸 상상하실 텐데요. 몬드리안의 코너 스위트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5에서 7층, 3개 층에 딱 하나씩만 위치하는데 층수도 낮고 파노라마 전망도 아니어서 객실이 크다는 것 빼고는 크게 장점이 없습니다. 카바나 스위트 역시 5층에 딱 3개만 위치해 있는 스위트인데요. 야외 수영장과 바로 연결되는 특이한 스위트입니다. 다만 창이 모두 수영장 쪽으로 뚫려 있어 프라이버시가 신경 쓰일 수 있고 여름철 빼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몬드리안 스위트는 84제곱미터의 크기로 호텔 내에서 가장 크고 가격도 넘사벽인 객실이고요. 그걸 제외하고 스위트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추천드릴 만한 곳이 지금부터 보신 스튜디오 스위트입니다. 44제곱미터의 스튜디오 스위트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역시 우드톤의 바닥과 가구,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카펫과 가죽 소파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벽에 걸린 개성 있는 그림과 호텔 객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초록초록한 화분도 한껏 분위기를 살리고 있죠. 식사도 할 수 있을 만한 2인용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뒤쪽으로 하만카돈의 블루투스 스피커도 눈에 들어오죠. 입구의 장과 미니바 등은 일반 객실과 같은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실 안쪽에는 침실이 있습니다. 시몬스 뷰티레스트 매트리스가 설치된 침대는 뒤쪽에 LED 등과 위쪽에 구형, 전등 덕분에 밝으면서도 분위기 있고요. 침실에도 대형 벽걸이 TV가 걸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실에서부터 침실까지 창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방감이 좋다는 점이 큰 장점이네요. 침실 안쪽에 위치한 욕실도 드디어 5성급 호텔다운 욕실인데요. 세면대와 샤워 공간, 화장실은 일반 객실과 궤를 같이 하지만 훨씬 여유 있는 공간에 욕조까지 갖추고 있죠. 드라이기도 다이슨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실까지 둘러본 몬드리안 이태원 서울에 대한 또또남 총평은 어떨까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순순히 인정한 영리한 호텔이다입니다. 몬드리안의 가장 큰 장점은 호텔이 힙하다는 점입니다. 호텔 곳곳에 포토존이 가득하고 개성있는 그림과 조각품이 있는데요. 호텔 내 위치한 시금업장과 맛집도 힙하고 트렌디한 곳으로만 구성했죠. 수영장과 피트니스마저 기능성은 물론이고 힙한 느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몬드리안 서울을 인스타 감성에만 읍소하는 철없는 호텔로 치부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애초에 캐피탈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몬드리안 호텔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적 한계는 알았을 테고요. 그만큼 호텔의 치명적 단점인 작은 객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만회할 만한 다른 점에 집중한 결과가 오늘날의 몬드리안인 것이죠. 그만큼 몬드리안에는 볼 것도 할 것도 먹을 것도 많습니다. 물론 객실이 작은 건 호캉스에서 치명적인 단점이지만 그만큼 객실 가격이 또 저렴합니다. 평일에는 10만원대 중반이면 기본 객실 예약이 가능한데요. 비싼데 방이 작으면 문제이지만 그에 맞는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죠. 그만큼 예산은 조금 빠듯하지만 호캉스 즐기고 싶은 분들, 특히 호캉스 할 때 방에만 있지 않고 여기저기 부대시설 이용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몬드리안 서울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좀 열심히 해서 5층 야외 수영장 오픈할 때쯤에 한 번쯤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붉은 악마의 함성이 아직도 들리는 듯한 서울시청 광장의 더 플라자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